Une écriture, un machin, mais on trouve ça joli et c'est pas de chez nous. Donc c'est ça ce qui le rend intéressant en fait. Et après il y a juste une touche magique. 우리가 선진국에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이룬 것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세계적인 브랜드나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나오지 않은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특히 섬유나 패션으로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룬 것에 비해서 실은 소홀했던 게 아닌가.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은 패션에 대해서는 불꽃 튀는 전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디자인 경쟁 시대다. 근데 이제 디자이너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비하면 처음에 진출했던 거랑 크게 나아진 상황은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디자이너가 이렇게 도전한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10여 년 동안 컬렉션을 한 사람이 변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세계가 인정하는 디자이너가 아직까지 한국에는 없다는 거죠. 저 자신도 지금 신인이고 도전하고 처음에 패션을 시작했을 때 그 꿈이 있었거든요. 그 꿈을 한번 도전해보는 것조차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룰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한번 후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했었고 많은 디자이너들이 도전했지만 포기한 것 때문에 한국 패션이 아직까지 세계 중심에 서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살아남자, 견뎌내자. 그것이 결국은 내가 승리하는 길이다. 그래서 한국 패션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한국 디자이너들이 파리에서 실패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제대로 프랑스를 모르고서 그 패션쇼를 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요구했었어요. 프랑스에 와서 네가 쇼를 하고 프랑스에서 옷을 팔려면 프랑스에 맞는 옷을 해라. 프랑스는 세계 패션의 중심이고 패션의 그 자존심을 따지기 때문에 너의 그 옷들이 프랑스 사람들한테 뭔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했었죠.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쇼를 했지만 처음에 이제 부닥치기 시작한 게 이제 이왕 한국 디자이너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문화를 한번 접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느꼈었어요. 한 3년 됐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샤머니즘을 쇼를 하는데 부닥친 거죠. 이쪽에서는 너무 센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옷을 이제 모델들한테 입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입혀보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는데 그 상처를 되게 받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쇼하기 하루 이틀 전에 입혀보면서 시작된 건데 막상 이제 그 쇼를 하면서 나름대로 프레스들이 괜찮았다. 차라리 그 부분을 더 강조했어도 좋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상처도 얻었지만 자신감도 얻었어요. 이왕이면 그러면 내가 더 강하게 내가 하고 싶은 옷대로 더 밀고 나가야 되겠다. 이제는 내 정체성을 찾아가야 되고 내가 조금 더 내 색깔을 이쪽에 더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이상봉이 추구해왔던 옛날에 해왔던 것들을 점점 보여주기 시작했던 거죠. 전시회라는 게 상당히 파급 효과가 컸었습니다. 유명한 디자이너들도 전시회에 나와서 기성복에 의해서 오더를 받고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다 오면 거기서 오더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 구조가 다른 건데 우리나라는 백화점에서 모든 옷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외국에는 백화점보다는 로드샵,
그러니까 그 도시마다 그 개인 샵들이 더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정말 세계적인 기성복들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청바지도 있을 거고 게스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전시에 다 참가를 합니다. 거기서 오다를 받아서 팔아요. 그러니까 유통기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패션쇼는 가서 이미지를 보는 겁니다. 요번에 이 디자이너가 어떤 이미지로 어떤 옷을 발표했구나. 다음 시즌에 내보여야 되는 옷을 선보이는 자리죠. 그 바이어들이나 아니면은 그 프레스들한테 선보이는 과정이에요. 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 음악이나 뭐 무대나 이렇게 하면서 꾸며지면서 그 선보이는 자리. 그래서 거기는 일반 관객은 거의 없죠. 만약에 우리나라 패션쇼에서는 일반 관객이 거의 다라면 90% 이상, 95% 이상이겠죠. 외국 같은 경우는 일반 관객은 거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100만 원을 줘도 들어갈 수가 없는 특별한 초대받은 사람만이 기자들과 정말 중요한 바이어들만 모아놓고 하는 그런 행사죠. 쇼죠. 일단 그 쇼를 통해서 다음 시즌에 뭐가 나올 거라는 것들을 기자들이 전부 다 아니면 잡지에서 그게 쫙 실리게 되죠. 실리게 되고 바이어들이 오다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따라 유행 컬러가 정해지고 유행 트렌드가 정해지고 그 다음 시즌에는 기성복에서는 그걸 쫓아서 그 트렌드에 맞게끔 옷을 갖다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유행이 선두적인 게 컬렉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관심이 있는 거죠. 어차피 패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것들에 의해서 다음 시즌에 그것들이 쫙 걸리는 거죠. 각 숍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행사죠. 근데 최근에 느낀 건데 패션 자체를 우리가 배울 때도 그렇고 어차피 패션 자체가 외국 거야. 외국의 몇백 년 된 역사 속에서 자라온 사람보다 우리가 부족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저 자신도 어쩌면 해왔는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해온 것 같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우리의 문화권에서